이제 우리가 이제 내려야 될 결론은 이거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려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말이 아니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정부에서는 요거를 무지 싫어하는 겁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첫 번째, 집을 많이 사서가 문제가 아니라 많이 사서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거기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면서, 네 번째로는 이렇게 돈도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 이 네 가지를 조합해 보시면은 그냥 정부서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 트랩에 빠지셔가지고 난 무조건 비과세를 받으려고 막 이렇게 옛날처럼 집을 많이 사가지고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천착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작년부터의 큰 트렌드 변화는 세금을 좀 내면서, 낼 세금은 다 내면서 접근하시면 정부서 싫어하는 방향은 절대 아닐 거라는 겁니다. 12월 16일 날, 벌써 2년 전인데 이 대책 나올 때부터 대출 그냥 안 되는 거, 이렇게 나온 것들은 이제 다 이미 익숙하시죠. 법인 주택 거래 규제 나왔죠, 작년도에. 이제 법인으로 사신 분들 많았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종부세 공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없애면서 법인서 뭘 갖고 있는 것들을 무지무지 힘들어지게 했죠. 요 7월 10일 날 나왔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때 모두가 다 깨달으신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금을 내야 된다. 옛날 같으면 세금을 어떻게든 좀 줄여서 안 내보려고 한다라고, 절세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냥 낸다. 이 마음가짐의 변화는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노력하시던 게 아니라 세금을 내면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세금 내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공급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 4년간 계속 공급 얘기가 없다가 작년부터 공급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럼 공급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제일 처음에 나왔던 13만 호 정도 짓겠다 하는 것들도 뭐 이러저런 거. 특히 단어는 공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은 또 안 해주죠, 이제. 이제는 아까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안 해주겠다. 뭐 대출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조금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규제 지역이 넓어지고 있죠. 이제 규제 지역이 너무 넓어지니까 웬만하면 다 규제 지역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규제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특별히 어느 지역만 더 강화된 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다 규제 지역이 됐다는 거는 너와 내가 다 똑같은 평등한 위치에 놓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30만 원 공급 계획이 이제 그 전에 나왔었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3기 신도시. 사실은 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 고양 창릉, 부천 대장까지가 신도시고 과천은 신도시에서 빠져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18만 호에서 7천 호가 빠져서 17만 3천 호만 3기 신도시인데, 여기 보시면 중소규모 택지 12만 호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이제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공급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21년도인데도. 그래서 요 30만 호 공급 계획이 아직 시작이 안 된 찰나에 요 2월 4일 날 대책이 딱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집들을 짓겠다. 근데 여기 이제 또 문제가 이런 것들이죠. 사회적 합의, 이익 배분, 선제적 투기 수요 차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번 2월 4일 대책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현금 청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역들이 많아진 거죠. 확정이 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이 돼버리면은 2월 4일 이후로 뭔가의 물건을 취득하신 분들은 집을 받을 수가 없다. 요게 뉴스에 아마 제일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엔 새로운 택지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말이 많은 거죠. 광명시흥 7만 호 짓겠다는 부지에 이제 또 누가 사고 뭐 이런 문제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바로 요 정신 바짝 차려라 입니다. 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를 제외한 2018년도, 2020년도, 2021년도가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잘 보시면은 과거와 요 2017년도 이후의 모습들은 뭔가 좀 패턴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깨달으셨던 게 바로 작년도의 모습인 거죠. 2020년도의 모습이 이 정도로 예상이 됐던 분들은 여기 2018년도의 모습이 재현될 거다라고 배팅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았던 거죠. 근데 올해도 왠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한 9.9% 정도 희망사항으로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이 보던 패턴이 재현된다.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작년도랑 거의 엇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생각은 여기 2019년도처럼 연초부터 막 하락하면서 가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를 하시겠지만, 제가 아까 패턴이 자꾸 재현되고 있다는 거, 이것들은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이 계속 일관성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도 계속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한번 좀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지금 모습인데요. 작년도랑 상당히 달라진 게 뭐냐면 왼쪽이 작년, 이게 올해 2월 달까지 딱 2달 동안의 모습인데 영남권이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작년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대구, 울산, 부산이 작년도랑 상당히 다르게 연초부터 엄청 센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경기도죠. 작년도는 연초에 서울이 좀 셌는데 올해는 서울이 안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서울도 오르고 있는데 경기도가 그것보다 훨씬 셉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약간의 착시가 있어요. 서울이 좀 덜 오르는 거 아닌가. 맞죠? 덜 오르고 있죠. 그만큼 경기도가 훨씬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아까 좀 고민이 되죠. 아까 제가 1주택자 얘기 잠깐 말씀드렸죠. 1주택자들은 여기서 한번 갈아탈까 말까 이 생각들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옮길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거죠. 작년보다 더한 지역들이 마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세종시, 대전 이런 데들 작년하고 거의 엇비슷하죠. 이런 데들이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작년 대비 훨씬 더 숫자가 세게 나오는 지역들이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작년도 말부터 드리는 답은 요건데, 외곽 말고 도심지에 큰 집에 살아야 되겠다. 이 두 개 딱 결론을 내리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작년도부터의 모습이에요. 특히 코로나 겪으시면서 더더더 시내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1주택이신 분들은 조금 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기실 필요가 있죠. 저게 코로나가 갖고 온 요 패턴들인데, 집이 좁다는 결론. 집에 좀 시내에 살고 싶다. 세 번째는 돈이 좀 생겼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생겼고 누구는 안 생겼는데 나만 안 생겼고 생긴 사람이 더 많다는 게 자꾸 느껴지고 있습니다. 큰 집 사야지 주식해서. 이 결론이 되게 문제라는 거죠. 큰 집을 사야지는 맞는데 주식을 해서 큰 집을 사야지는 항상 못 사는 결과를 가져오더라가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앞에부터 하시고 주식을 그 뒤에 하셨으면 좋겠고, 대형주택 한 번 더 말씀 강조드리겠습니다. 21년도의 화두는 거거익선이고, 저는 올해는 좀 친구들 부를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너무 못 만났어요. 심지어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못 만났어요. 저 지금 추석 때도 못 갔고 설에도 못 갔거든요. 올해는 좀 뵈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넓게 살아야 뵙죠. 그리고 커피숍 지금 사람들 가면 너무 많은데 저 커피숍 말고 좀 이제 집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요. 너무. 그래서 이제 공부도 일도 좀 집에서 좀 하고 친구도 좀 아는 사람도 집에 부르려면은 더더더 큰 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큰 집 같은 것들을 이제 현대건설 같은 훌륭한 회사들이 점점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30평 아파트 2베이, 3베이, 4베이, 이제 5베이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충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30평 아파트와 이 30평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냐? 절대 그렇게 말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그냥 단순히 숫자에 매몰돼서 똑같은 아파트 한 채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끝나면 너무 쉽겠지만 소비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점점 많은 더 새로운 집들이 나타나고 있고, 원래 15년 주기로 새로운 평면들이 나타났는데 요즘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도부터는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분명히 조그만 집인데 막 조그만 집에 4베이가 나와요. 아니 이게 무슨 영문인가 이런 거죠. 그리고 30평인데 방이 5개씩 나와요. 이것도 뭐냐? 뭐겠어요. 방이 작아진 거죠. 방을 줄여서 방을 많이 만든 거죠. 옛날 같으면은 방을 키우는 추세였는데 이제 방을 줄이는 추세다. 왜냐?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나오니까. 가족들이 다 자기 방 들어가서 아무도 안 나오고, 옛날 같으면 TV라도 같이 봤는데 뭐 넷플릭스를 보시든 뭐라든 다 자기 걸로 보니까 뭐 넓을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공간을 잘게 쪼개는 거죠. 이러니까 청약이 그렇게 잘 되는 겁니다. 입지를 떠나서 상품성에 더 사람들이 더 몰두를 하더라. 재밌는 거는 서울만 아직도 큰 집을 못 사고 있지 지방은 큰 집 상승률이 훨씬 더 높더라. 사실 이거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항상 돌아오는 반론이 그겁니다. 서울 큰 집은 비싸지 않느냐? 맞죠. 사실 그래서 안 오르는 겁니다. 서울의 큰 집이라는 게 희소성도 너무 크거니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못 쫓아가서 그런 건데, 그럼 지방은 어떻게 했느냐? 지방도 격차는 똑같아요.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간에 그 비율 차이는 거의 엇비슷합니다만 지방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큰 집을 사는 거냐? 서울 사람들은 왜 큰 집을 못 사는 거냐? 이 지방에서 계속 인기 있는 큰 집에 대한 인기도는 서울로 옮겨올 수밖에 없고, 이건 어찌 보면 사회 변화의 한 축일 뿐이에요. 청약,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청약하면 너무 좋습니다. 청약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하시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안 되죠. 올해 청약은 약 한 20만 호 정도가 일반 분양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합원이든 뭐든 전체 주택 공급은 한 35만 호 정도로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
서울은 25,000, 수도권은 11만 4천, 지방은 한 12만 6천 정도가 분양이 될 걸로 제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해본 겁니다. 이제 되기만 하면 됩니다. 당첨만 되면 돼서 열심히 넣어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3월 달인데도 생각보다 지금 분양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스케줄들이 잘 못 지켜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서 올해도 상반기 하려는 거 하반기 할 거고, 하반기 건 내년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또 공급은 늦어지겠죠. 서울부터 한번 볼까요? 위에는 강남, 아래쪽은 서울의 동남쪽 지역을 제가 따로 뽑아봤는데, 서울은 정말 몇 개 없습니다. 정말 몇 개 없습니다. 올해는 한번 도전해 보실 것들이 강남이든 동남 지역에 쭉 펼쳐져 있는데, 여기 둔촌에 저 5,000호를 빼보시면은 생각보다 정말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우리 서울 분양이 25,000호나 되는 것들은 저 5,000호가 한 단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 공급돼봤자 일반 분양분이 너무 없으니까. 그럼 일반 분양 말고 특별 공급으로 가셔야 되는, 그건 내 얘기가 아니죠. 한번 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보셔도 그런데, 서쪽에서 올해 가장 주목할 건 흑석과 아연이거든요. 남쪽에서는 흑석이고 북쪽에서는 아연인데, 문제는 아연 같은 데들은 일반 분양 자체가 몇 개 없어요. 단지는 제법 큰데 뭐 나와야지 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나만 되면 너무 좋지만 내가 안 되면 꽝, 이런 상황들을 올해 굉장히 많이 맞이하실 건데, 뭐 지난 몇 년간 맨날 이랬습니다. 서울 동쪽 지역은 그냥 처음부터 장위 이문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많아 보이고 일반 분양이 많은 단지들이 제법 많죠. 그래서 이런 데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앞에 잔뜩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돈 많고 이런 것들이 꼭 내 얘기만 아니라는 거, 남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들을 잘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이런 가문들, 이건 영국 왕실 가문이고 이거는 뭐 일본의 도쿠가와 가문의 그런 문장인데, 이런 가문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비록 우리 집에 뭐가 많이 없어서 내가 되게 어렵게 살았다 할지언정, 점점 우리 후손들은 내가 뭔가 만들어 놓은 것을 더 키워서 점점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나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조상님이 강남에 과수원 안 샀다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도 뭔가 한 번씩 더 해놓으시면은 우리 후손들은 더 편하게 사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